지난 한 주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허리 건강에 대해서는 많은 속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딱딱한 침대에서 자는 게 좋다? 이건 틀렸죠. 그러면 조금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허리는 한번 손대면 계속 수술을 받아야 한다? 주변에 보면 허리 시술 여러 번 받으신 분들, 허리 수술 몇 번 받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원래 재발을 잘 하는 병일까요? 아니면 처음에 수술을 잘 못 받아서 그런 걸까요? 허리 디스크 있으신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디스크 재발에 대해서 오늘 시원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죠. 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강호영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스터 영상의학과 전문의 강호영입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허리 수술, 목 디스크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 이쪽에 전문가 분이시라서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디스크 재발을 걱정하시는 분들 아니면 실제로 디스크 재발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네, 굉장히 많으시죠. 예. 네. 누구나 척추 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네. 또 수술이나 시술을 받으신 분들 또 현재 지금 아파서 치료받으신 분들도 네. 너무 걱정이 많으세요. 디스크 질환의 재발에 대해서 예. 오해도 좀 풀고 예. 오해를 풀려면 이해를 좀 도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사가 그렇지만 이게 모를 때 무섭고요. 알고 나면 또 무섭지 그렇죠. 않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렇게 저희들이 만들어 드릴 겁니다. 네. 디스크의 재발을 정확하게 알려면 디스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쯤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 왜 문제가 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척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구조물이 있어요. 이제 네. 그 구조물을 우리가 연골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연골을 디스크라고 부릅니다. 네. 바깥에는 좀 더 딱딱한 심유륜이 있고 예. 그 안에는 말랑말랑한 젤 타입의 예. 젤리 타입의 수액이 있는 것이죠. 네. 자, 이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부드러운 자세와 그리고 유연한 자세를 갖출 예.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디스크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예. 두 층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안쪽의 수액은 좀 더 딱딱해집니다. 네. 수분이 적어지면서 딱딱해지고 사이즈도 좀 줄어들고 예. 바깥에 있는 섬유류는 네. 여러 층인데요. 이것이 찢어져요. 찢어져요. 예. 찢어지면서 수액이 그 속으로 파고들기도 하고 예. 주변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예. 밀고 나와서 신경을 누르면 네. 신경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 어떤 선생님이 이걸 설명을 하실 때 그 찹쌀떡이 그렇죠. 찹쌀떡이 예. 터지면서 안쪽에 있는 파당금이 새어나오는 것처럼 설명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튀어나온 부분이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옆에 있는 신경 쪽을 건드려서 건드리기도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근데 이 통증이라는 게 선생님 조금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허리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다르죠. 그렇죠. 요통을 호소하는데 앞통이 없는 요통을 호소합니다. 아, 앞통이 없는. 그렇죠. 오래 앉아 있거나 그리고 숙일 때 불편하거나 그리고 다리를 들었을 때 통증이 요통이 증가하기도 하고요. 예. 또 하지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누르는 신경의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번 신경, 4번 신경, 5번 신경마다 다르거든요. 어디를 누르느냐에 어디를 따라서. 누르느냐에 따라서 허벅다리 앞에도 될 수도 있고 네. 서해부도 될 수도 있고 예. 종아리 뒤쪽에 될 수도 있고 예. 발바닥이 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예. 심할 때는 근력 약화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소변 못 보신다는 분들도 보신가? 그렇죠. 심각하죠. 그렇죠. 소변 못 보신 데 있습니다. 왜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일이 생길까 생각해 보면 왜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침에 엎드려서 세수하다가 머리 감다가 삐끗했어요. 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자세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어때요? 오늘 아침에 삐끗거리는 것 때문에 디스크가 생겨서 왔다. 예. 그래서 이거 한 번 때문에 난 다쳤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아니 말씀하시는 뭐 교통사고 이후에 그렇죠. 생긴 것 같았다고. 예. 큰 교통사고면 몰라도 네. 적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 디스크가 발병이 됐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가 MRI를 찍어보거나 예. 검사를 해보면 이미 그 전에 조금씩 나빠졌던 것이 마치 아. 그때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아. 끝에 좀 더 악화돼서 예.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 그럼 그 전까지 뭔가가 계속 쌓여왔고 그렇죠. 마지막 한 번에 그 방아쇠 같은 그 충격이 있었다는 그렇죠. 건 거죠. 네. 어떤 분들은 그 방아쇠 같은 충격이 없기도 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뚜렷하게 느끼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전까지 계속 쌓여왔던 그것들은 뭔가요? 아까 상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상한다는 표현을 의학적인 표현으로 퇴행이 됐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원인들은 네. 조금 다양합니다. 예. 운동하다가 조금 다친 것도 일부 있고 예. 그다음에 오래 앉아 있는다든지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직업 환경, 허리를 많이 숙여서 무거움을 든다든지 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모여서 음. 디스크를 나쁘게 하는 경향이 예. 많고 목 디스크는 네. 생각보다 체중을 많이 지탱하지 않아요. 예. 우리 머리의 무게가 4kg, 5kg 정도 사이거든요. 근데 예. 그거를 지탱하는 거 가지고 목 디스크가 생기냐? 예. 그럴 정도로 연약하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거든요. 예. 나쁜 자세.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많이 쓰고 예. 컴퓨터 많이 쓰기 때문에 거북목 되시는 분들 그렇죠.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런 분들을 이렇게. 자세 때문에 음. 목 디스크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듣기로는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이 안 좋다면서요? 그렇죠. 음. 장거리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예. 나쁘세요. 예. 왜냐하면 오랫동안의 디스크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 누르는 상황에서 이 자체가 음. 디스크의 퇴행을 촉진하는 결과를 예, 초래합니다. 얘기 나온 김에 자세 한번 고쳐 잡고 가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자세 알려주세요. 일단 목에 좋은 자세는 예. 가슴을 펴는 것이죠. 가슴을 펴고. 가슴을 펴고 네. 어깨를 낮추고 네. 턱은 살짝 들어요. 들어요. 한 이렇게 5도 정도. 예, 예. 약간 네. 도도하게 보이고. 도도하게. 예, 그렇죠. 이 자세가 네. 좋은 자세입니다. 예, 예. 그리고 허리는 어떻게 할까요? 허리는 앉아 있는 자세는 네. 항상 엉덩이를 뒤로 붙여야 돼요. 뒤로 붙여야 돼요. 그렇죠. 의자 뒤에다가. 예, 딱. 의자 뒤에다 예. 붙여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제가 한번 유지를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좋은 자세가 좋다고 하셨으니 이 자세를 계속하면 튀어나온 디스크가 들어가기도 합니까? 제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큰 오해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죠. 결론적으로 안 들어가요? 그렇죠. 들어가지는 아이고, 않습니다. 아이고. 예, 예. 파열되지 않는 돌출된 디스크들은 예.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예. 다만 네. 압력이 좀 줄어들고 예. 그리고 사이즈도 조금 줄어들고 음. 또 화학적인 분비물을 막 배출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줄어들어서 예. 증상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아,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증상이 나아질 수는 있어도 그렇죠. 그 병 자체가 나은 건 아니다. 네. 그 나빠진 디스크가 네. 재생될 수도 있나요? 하는 질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거나 주사를 맞거나 어. 먹는 약을 먹거나 다치면 새살 돋잖아요. 예, 예, 그것처럼 디스크도 다치고 나면 그렇죠. 재생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 여쭤볼 수 있죠. 그렇죠. 재생이 되냐?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어. 그렇죠. 우리가 상처가 크게 나면 예. 새살이 돋는 것보다 상처로 남죠. 흉터 같은 게 흉터. 남겠죠. 그렇죠. 예, 예. 흉터가 흉터가 남는 것처럼 디스크도 흉터로 남는 경우가 많고요. 예. 바깥쪽으로는. 예. 증상이 좋아진 경우라도 네. 우리가 치료를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수술을 하고 하더라도 네. 이것이 원래 것처럼 정상적으로 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예. 그 문제 때문에 재발할 수도 있는 어. 거고 증상도 자주 나타날 수도 있는 예. 거고 그다음에 수술을 되도록이면은 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도대체 디스크 치료를 받으신 분들 혹은 치료를 안 받으신 분이라고 해도 재발을 얼마나 할까요? 보통 요통의 경우에는 2년 내로 재발할 확률이 80%까지 보고를 하고 있고요. 요통은? 예. 네. 그리고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예. 1년 내내 60% 정도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술을 하거나 네. 수술을 한 경우에는 음. 재발률은 5%에서 15% 정도. 네. 2년이라는 시간이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통증 허리 아픈 거는 나았어요. 네. 근데 2년이 지나도 다리 저린 거는 남아 있더라. 네. 라고 하면 요거는 계속 갈 확률이 높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다리 증상이 심하지 않으니까 예. 수술을 하거나 뭐 시술을 하지는 않죠. 근데 음. 그게 2년 정도에 계속 지속이 된다면 네. 그 자체로 염증이 생겨서 예. 신경에 유착이 생기기도 하고 예. 증상이 좀처럼 가시지가 않아요. 네. 그럼 이제 진단을 내려서
치료하면 되죠. 네. 2년이라는 예. 시간을 그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 예.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재발 얘기가 나왔으니까 도대체 그러면 재발을 왜 하는 걸까? 허리 디스크 쪽은 왜 이렇게 재발이 많아요? 그 정상적인 디스크가 나빠져서 네. 그 나빠진 디스크가 돌출이 돼서 신경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질병이란 말이에요. 그랬죠. 자, 그러면 그 부분만 어. 신경을 누르는 부분만 제거를 하고 예. 감압을 하거나 제거를 해서 정상을 좋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환자 측에서는 디스크가 깨끗이 나았다라고 생각할 거고 아. 의사는 많이 나쁜 디스크에서 그 중에 신경을 많이 누르는 증상을 되게 심하게 호소하는 것만 치료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예. 문제만 제거를 했는데 그렇죠. 환자분은 온갖 그 근처 거를 다 제거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상 디스크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선생님, 그렇죠. 환자분들이 원하는 그거 해주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디스크가 터졌어요, 선생님. 네. 수액이 흘러나와요. 그러면 그 근처의 디스크를 싹 다 제거를 해버리면 재발할 그렇죠. 일이 없잖아요. 자, 그럼 제거하면은 정상적인 디스크가 새로 생기면 제거를 해야겠죠. 재생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아, 디스크를 많이 제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신경을 누르는 부분에 가까이 있는 부분들만 제거하고 나머지 디스크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남겨두시는 그렇죠. 거고 그 남아있는 데서 또 예,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가끔은 디스크를 너무 많이 상해서 예. 완전히 제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은 인공 디스크를 넣어야 되는 거죠. 엑스레이 찍으면 하얗게 나오는 그렇죠. 그거. 인공 디스크를 넣고 나사못을 받거나 하는 네. 인공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 어쩔 수 없이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정상 디스크로 교체할 수 있다. 네. 그럼 다 해야죠. 이제 지금 현재 기술이 예. 거기까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요거 궁금해서 한번 저희 시청자분들도 한번 같이 맞춰보시라고 제가 퀴즈를 한번 드릴 텐데 그동안 운동이 부족해서 내가 디스크가 생겼나 혹은 디스크 수술한 다음에도 이제부터라도 운동 열심히 해야지 하고서 운동을 그때부터라도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종목의 운동이 허리 디스크에 도움이 될까입니다. 요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디스크 환자가 해도 되는 운동입니다. 1번 골프, 2번 탁구, 3번 달리기, 4번 수영, 5번 테니스. 자, 요 중에 허리 디스크 환자가 해도 괜찮은 운동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 정답은요? 네, 수영입니다. 수영이에요. 네, 다른 건 왜 안 좋고 수영은 왜 괜찮은 걸까요? 네. 수영은 물 속에서 하는 운동이잖아요. 생각보다 체중이 부하가 적게 걸리는 운동이죠. 그렇죠. 자유형하고 배영은 안전해요. 예. 예, 그리고 저병은 허리 디스크 재발 위험이 굉장히 높은. 아이고, 그래요? 예, 네네. 그래서 평형은 제한적으로 하면 되고요. 그래서 네. 수영 중에서 자유형, 배영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예. 나머지 종목들은 왜 문제가 될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예. 골프. 예. 자, 골프는 생각보다 허리 너무 많이 돌아가네. 그렇죠. 많이 돌아가긴 하는데 예. 자, 만약에 골프를 내가 허리 디스크 환자인데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는 골프를 한 지 조금 오래됐다 네. 하면 제한적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신유빈 선수가 나 너무 좋아. 난 탁구 시작할 거야. 그렇죠. 예. 네. 탁구, 테니스 순발력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순발력이 필요한 운동들은 예. 허리를 많이 나쁘게 할 소지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 자체의 성인이 나쁘다기보다 순발력 때문에 안 좋고 예. 또 특히 테니스 같은 경우는 동작이 커서 허리 힘이 많이 들어가요. 예. 굉장히 무리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 수영보다 좀 더 정답에 가까운 것은 걷는 거죠. 예. 근데 빨리 걷는 것이 좋냐? 아니면 천천히 내가 조깅을 해도 되냐? 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물어보는 질문이 많거든요. 예. 자, 둘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빨리 걷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천천히 이 걷는 폼하고 네. 천천히 뛰는 거하고 체중이 그 부하가 걸리는 게 달라요. 그래요? 그래서 천천히 뛰는 것보다는 네. 빨리 걷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걷는 거. 달리기는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선생님, 디스크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시술도 받으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재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재발을 한 건지 아니면 아프다가 말 건지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 어떻게 좀 해보고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자세에서 허리를 이렇게 돌려봅니다. 예. 네, 돌려보고 아픈 데를 찾아요. 아, 예. 내가 어디가 아프지? 어디가 여기쯤, 아프지? 그래서 여기쯤. 여기쯤 있어 만져서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근육통이나 예. 후관절 증후군이 가능성이 있죠. 어려운 근데-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만져보면 아프지가 않아요. 음. 그러면은 디스크일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는 거죠. 아, 꾹 눌렀을 때 아프면. 예, 아픈 부위를 찾아서 네. 그 부위를 눌러서 압통이 있으면 그게 이 압통이라는 그렇죠, 거죠. 압통. 눌러서 내가 아픈 통증이 느껴지면 예. 근육통이고 아, 그건 디스크가 아닐 가능성이 아닐 많다. 가능성이 높죠. 예. 또 그리고 자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예.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보면 지금 그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60도 이하에서 예. 통증이 있거나 다리가 걸리는 느낌, 저리는 예. 증상이 나타난다면 예. 허리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요. 저 검사를 해보시면 예. 저 검사는 이제 사실 병원에 오시면 선생님께서도 해보시는 예. 검사입니다. 근데 자발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기침이나 재치기를 했을 때 통증이 악화되면 하고 기침을 했는데 통증이 악화되는 느낌이다. 그럼 아.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아, 거죠. 그래요? 그러죠. 어. 그리고 나는 또 요번 아픈 거 말고 자주 뜨끔거렸다. 네. 그러면 디스크일 확률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예. 집에서 분명히 참아 보실 거라고요. 그렇죠. 며칠까지 참아봐도 됩니까? 그렇죠. 애매한 경우죠. 너무 많이 아프면 와야죠. 119에 전화 걸어서 오겠죠. 네네. 예, 너무 많이 아픈 경우는 오겠지만 3일 정도입니다. 3일 예, 정도? 보통은 하루 이틀 정도면 절반 이하가 가라앉거든요. 예. 근데 3일째 똑같이 아프다. 음. 그러면 병원에 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3일 예, 정도. 예. 그 이상은 참지 마세요. 그렇죠. 와서 빨리 치료하시는 게 나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디스크 진단을 받았거나 퇴행일 진단을 받았거나 네. 협착의 진단을 받았어요. 음. 그분들은 만약에 MRI 진단을 받았으면 MRI를 찍었을 거 아니에요. CT를 촬영했을 때는 그걸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아, 이전 사진을 갖고 계시는 그렇죠. 게 좋다. 가지고 계시다가 병원에 뭐 새로운 병원에 가더라도 예. 들고 가면 예. 이전의 검사와 예. 지금의 검사를 해서 비교해서 예. 아 이것이 나빠졌구나. 예. 이것이 나빠 쉽게 찾을 수가 있고 예. 주사나 아니면 치료를 예. 정확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진단을 MRI를 찍었다면 MRI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약간 불편해하실 수도 있는 질문을 지금 한번 드려볼 텐데요. 네. 아까 그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사흘을 내가 참아봤어요. 예, 예. 계속 아파요. 결국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CD도 드리고 이렇게 검사를 받아봤더니 재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 했던 수술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는 의심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예, 계시죠. 예. 불신의 눈으로 이렇게 쳐다봅니다. 예. 아니 지난번에 수술했는데 2년 전에 수술했는데 네. 아니면 2년 전에 시술을 했는데 네. 왜 재발됐어요? 예.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는 시술을 어떻게 했길래 그렇지. 그죠? 치료를 어떻게 했길래 재발했냐라고 물으시는 예, 예. 겁니다. 또 다른 부류도 계세요. 내가 요번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리하게 이랬다고. 예. 또 자책하시는 분들도 예, 계세요. 예. 허리는 손대면 계속 네. 손대야 된다면서. 그렇죠. 어. 괜히 그때 손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그래서 오늘 이 목적이 그런 거거든요. 예.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처음부터 거죠. 재발을 할 감안을 수가 하셔야 있다. 된다. 그렇죠. 재발할 수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예.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치료돼서 증상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음. 그렇으면서 이제 그것들이 실제로는 나쁜지도 몰라요. 예. 어떤 분들은 예. 다 하고 와서 왜 또 재발했냐고 물으시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재발한 경우라도 그 증상이나 그 방향에 따라서 쉽게 네.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재발을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더 커지고 막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네. 어떤 경우에는 재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간단하게 물리치료나 주사로도 치료되는 경우도 있고 예. 뭐 다시 시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발했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네.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환자분들 사례를 직접 한번 보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젊으신 분인데
왼쪽 다리 뒤쪽으로 심한 통증이 있어서 디스크 제거 수술을 받으셨고요. 네. 증상 없이 잘 지내다가 3년 뒤에 재발을 해서 당황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최근 사진을 보면 그 위에 부분 디스크도 나빠져 있어요. 네. 그죠? 밑에 부분 나빠져 있죠. 예. 그러니까 재발도 했고 음. 원래 조금 괜찮았던 부분도 나빠졌어요. 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증상이 심한 것들만 간단하게 시술을 했어요. 예. 그리고 4번, 5번에 나빠진 것들은 좀 두고 보는 거죠. 어. 그러니까 먼저 번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재발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재발하거나 4번, 5번이 나빠지면 그때 예. 가서 하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작업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되고 본인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경추, 목 디스크 환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59세 분이시고요. 3년 전에 경추 6, 7번 고정술을 받으셨다고 해요. 지금 사진에 보면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그 뒤로 또 두통도 생기고 머리 밑이 무거운 증상이 그렇죠. 생겼다고 합니다. 이분은 화냄에서 오신 분이죠. 예. 수술을 3년 전에 제법 큰 수술을 받았죠. 유압술을 받았거든요. 예. 그랬는데 왜 또 아프냐라고. 이제 디스크가 여러 군데 있고 네. 그다음에 유압술을 받으신 분들은 그 위에 부분이나 그 아래 부분에 디스크가 생기기 쉬운 구조예요. 예. 이분은 디스크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간단한 시술로서 증상도 좋아지고 음. 또 이해를 시켰어. 어. 이렇게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유압술을 받으시면 선생님 네. 그 관절 위 아래 관절들도 또 다칠 가능성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 네. 유압술 받은 부위를 적게 사용하면 네. 사용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럼 그 아래 위에 부위들이 예. 관절의 부위들이 디스크 부위들이 음. 좀 더 보상적으로 많이 써야 되는 거죠. 더 많이 쓰다 그렇죠. 보니 예. 그러니까 병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자, 40대 두 분인데 친구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진 두 개를 지금 같이 보여드릴 텐데 이 두 분은 증상이 똑같다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허리가- 사진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허리가 자주 아프다, 네. 오래 앉아 있기 힘들다, 앉았다 일어나면 허리가 안 펴진다라는 증상을 보였어요. 네, 그래서 증상은 똑같은데 본인은 주관적인 증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단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요. 한 분은 디스크 변성증이 심한 경우고 어. 한 분은 여러 군데의 디스크 있는 경우죠. 예. 근데 증상이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TV를 보다가 보면 저 증상은 내하고 증상이 똑같다. 나는 저 병이다라고 확신하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 특히 예. 어르신들은 네. 한쪽 다리가 저린다. 음. 왼쪽 다리가 너무 많이 저려요. 아프고 디스크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거예요. 한쪽 예. 다리만 아프니까. 예. 근데 협착인 경우도 있고 신경강구 협착인 경우도 있고 굉장히 생각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네. 똑같은 병이 아닐 수 있다라는 예.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치료도 달라지게 그렇죠.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50대 분이신데요. 이분은 늘 통증은 있었지만 심하지는 않고 하지 방사통이 최근에 심해져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디스크를 의심하고 가셨는데 의외의 질환들이 같이 나타났습니다. 하지 방사통이 심해져서 오니까 본인은 이제 디스크라고 생각했겠죠. 네. 근데 검사를 MRI를 찍어봤더니 협착증이 원래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었어요. 네. 그리고 관절도 나빠져서 후관절염이 같이 있었던 거죠. 어. 자, 협착증과 후관절염이 계속 동반됐기 때문에 네. 허리 통증이 자주 있었던 거고 가끔씩 다리도 약간 저리는 증상이 협착증이니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예. 갑자기 거기에다가 네. 디스크가 더해진 거죠. 어. 자, 이런 경우에 굉장히 곤란하죠. 예.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예. 수술적 치료를 해도 정답은 없어요. 정답이 예,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어. 이걸 수술적 치료를 너무 아프니까 나는 수술을 할래. 그럼 하셔도 되고 예. 수술 안 하고 앞쪽 디스크만 제거할래.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시술만 해주세요. 그렇죠. 예, 그럼 간단한 시술로 증상은 어. 좋아졌지만 어. 계속 이제 조심하려고 약도 먹어가면서 이제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 케이스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치료가 또 그렇죠. 달라질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네. 이분은 재발할 거를 각오를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은 네.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환자분들의 여러 가지 사례들도 같이 한번 알아보면서 저희가 생각한 건 이제 그건 거죠. 아프다고 해서 원인이 똑같은 게 아니다. 그리고 재발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 그리고 재발할 때도 해결책은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선생님, 재발은 무섭습니다. 이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한번 이제 디스크가 오신 분들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평소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지식을 갖추니까 무서움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예. 재발을 한다고 해서
재발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수술이나 시술을 할 확률들은 5%에서 15%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것들을 오늘 담아두시고 네. 그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나쁜 습관들이 있을 때는 예. 디스크를 악화시키는 습관들이 있을 때는 그걸 고쳐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의자에 앉는 습관이 중에서 엉덩이가 앞으로 많이 빠져나온 상태에서 제 자세가 또 무너지고 있어요. 예. 벌써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네네. 예. 그런 자세들을 자꾸 교정을 하려고 애를 쓰면 예. 당연하게 줄어들겠죠. 네.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중심에 있는 코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코어 근육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 그렇죠. 합니다. 예. 네. 많이들 하죠. 예. 실제로. 예. 왜냐하면 디스크가 나빠져 있으면 이 나빠진 디스크에 계속 압력을 높이는 예. 부하를 걸면 디스크가 나빠지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를 해주면 예. 그 부하 걸리는 것을 줄여주고 예. 디스크가 나빠지는 속도를 줄이는 거고 예. 더 이상 안 나빠지게도 할 수 있는 정도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디스크 부하를 줄이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나 그 큰 운동보다는 자주 걷고 여러 가지 이 본인한테 맞는 운동을 찾을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스쿼트, 뭐 프랭크 이런 자세들이 좋다고 하는데 코어 네. 근육을 단련하는데 실제로 그렇죠. 그런가요? 실제로 디스크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아이고, 그래요? 급성일 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예.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디스크로. 예.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 뭐 충상도 없었는데, 근데 오래됐다고 하니까 이제 환자는 당황해서 막 인터넷 찾아보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예. 운동을 해야 된다, 걷는 게 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 입원한 상태에서 걷는 운동하러 나가요. 이제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자, 입원하러 오셨는데 환자복 입고 운동하러 나가신다고요? 운동하러 나가는 분도 계세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디스크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예. 통증이 되게 심할 때는 네. 운동을 삼가하는 게 그냥 좋아요. 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쉬어서 70% 이상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예. 그때부터 운동을 해도 되는 거고 예. 그 전에는 그냥 가벼운 산책 정도를 하면 돼요. 예. 가벼운 산책을 하다가 통증이 점점점 가라앉으면 운동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운동을 이제 통증이 이렇게 운동을 강도를 높여가는데 통증이 악화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상태에서 멈춰서 또 아래 단계로 또 내려가는 거죠. 아프면 하지 말라는 신호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척추 운동을 하려면 생각보다 좀 재미가 없고 네. 심심한 그런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뭐 그래도 왜냐하면 할게요. 뭐 할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포츠를 즐기는 운동은 네. 순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테니스 허리가 탁구 어떤-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그렇죠. 그래서 뭐 할까요, 그러면? 자 말씀드렸잖아요. 걷기, 걷기. 수영, 음. 그리고 실내 자전거. 예. 그다음에 가벼운 낮은 산 등산, 예. 배낭을 짊어지지 않고 예. 중턱까지만 가는 그런 낮은 등산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짝 재미는 없지만 그 그렇죠. 정도 운동이 좋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건 이거죠. 허리하면 걷기다. 그렇죠. 그래서 무작정 걸으시는 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냥 오늘은 5km 걸었어, 내일은 6km 걸을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무작정 걸으면 허리는 무작정 좋아집니까? 많이 걷는 게 좋다. 자주 걷는 게 좋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많이 걸으면 좋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자주 걷는 게 자주 걷는 게 좋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주중에 너무 바빴어요. 그죠? 많이 바쁜 일상에서 주말에 10km를 걸을게요. 올 주말에 어디서 어디까지 뭐 둘레길을 걷기로 했다. 예, 예. 이것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요. 악화시킬 수 있고 오히려 앉아 있는 직업 같으면, 예. 그죠? 오래 앉아서 일하는 직업 같으면 자주 커피 마실 때도 일어서라. 앉지 그렇죠. 말고.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어. 마시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자주 걸어주는 것이 어. 허리 건강에 좋다고 예. 알려져 있습니다. 디스크로 처음 수술을 받으셨고 재발도 했습니다. 재발에 대한 치료도 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일은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예, 허리를 쓰는 일을 네, 계속 하셔야 그렇죠. 돼요.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예, 예. 3번, 4번 또 수술 받는 건 좀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허리를 좀 보호를 하면서 허리 쓰는 일을 할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 직업을 바꾸거나 예. 작업을 바꾸면 좋겠죠. 예. 근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으시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허리의 부하를 조금 줄여줘야죠. 예. 자, 일을 무거운 걸 들거나 숙여서 많이 일할 때 예. 가벼운 복대를 차고 하세요. 예. 차고 하시고 그 일이 끝나면 풀어주고. 예. 일할 때만 복대를 그렇죠. 차라. 복대를 딱 차고 음. 또 풀어주고. 네. 그리고 허리보다 이제 무릎이나 팔
이런 걸로 조금 더 쪼그리고 앉거나 이런 걸로 네. 조금 더 허리의 부하를 들어주면서 일을 하는 요령을 터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 굽히지 말고 이렇게 들 때도 무릎을 굽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네. 예. 그렇게 하시면 예.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일을 할 네.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자, 오늘 나오셔서 저희들이 정말 궁금했던 허리 디스크 재발에 대해서 오늘 왜 재발하는지, 그리고 재발 자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재발 무서워할 게 아니다는 것까지 오늘 시원하게 나오셔서 오늘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강호영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